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메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현대전 특집 유보트와 대서양 전투에 대해서 네. 살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저희가 다 뿌듯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래의 진도로 돌아가서 근세 전쟁사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지난 시간까지 계속 보다 보니까 영국에 대해서 어허.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네. 영국을 제대로 파헤쳐보면 어떨까? 너무 영국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패라고. 이왕 판 김에 영국에 네.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이 전쟁이 알아야만 되는 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의 기틀이 마련이 됐다. 현재 영국의 기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되게 당연한 듯하게 일상으로 다가왔는데 사실은 이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바로 오늘은 이 부분 영국 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년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온 영국. 이번엔 영국 내부에 문제가 폭발하며 영국 역사의 분수령이 된 거대한 사건이 시작된다. 영국 내전. 네, 오늘 영국 내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번 거슬러 가보면은 30년 전쟁에 지금 멈춰 있거든요. 이 영국 내전 당시에 영국의 배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우리 30년 전쟁 때는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네. 이건 엎치락뒤치락이 아니라 세옹지마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막 이러는 재밌을 것 건데 같은데. 좋은 거 아닌가요? 괴롭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30년 전쟁이 독일 쪽에서 일어났던 근데 정작 독일은 사실은 피폐해지기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신교와 구교라는 어떤 명목하에 전쟁을 벌이고 근데 영국은 입으로만 겁나 털고 도와주는 것도 없었던 그때 당시에 30년 전쟁인 네, 거죠. 그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근데 영국은 이제 영국의 네. 기틀을 마련하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의 내전이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엔 아주 좋은 일이 생겨요. 어, 그 원래 영국이 제일 문제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코틀랜드 먹으려고 정말 고생했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이게 두 개가 하나의 나라가 돼버려요. 어? 세상이 진짜 웃기는 거야. 그동안 뭐 전쟁하고 기자님이랑 갔지만 스코틀랜드 가면 그 팻말이 다 이거야. 성에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 내 영국군이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막았다. 성 바로 밑에 커다란 무슨 경기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에딘버러 네. 성 밑에. 그래서 여기 뜬금없이 경기장이 왜 있냐. 그 경기장이 영국군이 가장 많이 죽은 데예요. 그래서 거기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 경기장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 영국 내전의 영국 상황이 배경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앞도뒤도 없이 아니야, 벌써 여-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아니 이거 중요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던 애들이 아주 쉽게 한 나라가 돼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차라리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분쟁의 뭐 빌미를 좌우간 마련하게 되는 앞으로 이제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거든요. 네. 자식이 없어갖고 튜더 왕조가 끝나버려요. 거예요. 아 왕조가 끝나요? 아 대가 예. 끊겼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왕실은 이 피가 중요하잖아. 아 이제 박사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퀸 엘리자베스 호 얘기도 우리가 2차 대전 때도 얘기를 했고 그 엘리자베스의 시초가 이 엘리자베스 1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맞아요. 아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엘리자베스 모든 엘리자베스는 이 엘리자베스 1세에서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끝. 아니 그래도 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의 자식은 없더라도 그렇지. 형제의 자식이라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갔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스코틀랜드 왕인 거야. 아이고야. 아 하필이면 이렇게요. 참 웃기는 나라 아니야? 그렇게 싸움박질하다가 이게 이분밖에 안 남았네 하니까 적통을 찾아야 그냥 돼. 통합이 돼버려. 이제 그걸 우리가 스튜어트 왕가라고 하는데 네.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이제 제임스 6세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가장 적통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잉글랜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잉글랜드 왕이자 스코틀랜드 네, 그렇죠. 왕인 거죠. 그래서 아.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스코틀랜드 왕이었을 때는 제임스 6세인데 그렇죠. 이제 영국하고 통합의 왕이 됐으니까 1세가 되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그럼 통일됐네? 그렇다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는 정말 없었어요. 빠졌습니다. 영국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얘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예, 첫 번째, 제임스 1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앞에 왕이 엘리자베스 1세였다는 점. 그렇죠. 엘리자베스 1세가 누굽니까? 영국 근세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치적이 어마어마한 아 여왕이죠. 그래요? 무적함대 만든 게 엘리자베스. 아, 예, 그렇죠. 아, 만든 게 아니라 무적한 데를 무적한 데를 격파한 게. 아 격파한 게.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본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좀 이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신이 내린 왕. 맞습니다. 내 왕위는 하늘이 내렸다. 나는 이제 별 따서 낳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 박격거세 뭐 이런 예, 느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종교가 또 달랐어요. 어떤 종교가요? 이때 이제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성공회였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제 가톨릭을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영국 내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좀 일어났던 게 청교도라고 해서 프리스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였죠. 그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되니까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도대체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먹은 거야. 그거 너무 희한해,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먹은 거야.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그러네요. 그 박사님 이거를 저희가 이 개념 정리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완전 적국이고 서로 간에 일을 막 으르렁거리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적통 후계자가 없다고 해서 찾았더니 스코틀랜드 왕이야. 이거를 왕위에 올리는 게 이게 기본적인 영국의 마인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져?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났겠죠. 게다가 제임스 1세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가 죽은 메리 여왕이라고. 그 메리 여왕이라고 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다 프랑스 갔다가 영국 가서 목 잘려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 예. 그분이 저 제임스 1세 엄마예요. 어머, 이게 약간 너무 막장 아니에요? 원래 막장이 재밌어. 아, 집안 사정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이 유럽은 그냥 전체가 이 거미줄 형식으로 만약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저기 그래도 오늘은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외워? 이해하지 말고 외워. 아니, 그거는 중세였잖아요. 여기도 지금 경계선이에요. 그래갖고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이 되니까 나름 하여간 기자님 말한 대로 나름 솔직히 자격지심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평이 정말 웃겨. 소탈하고 777 못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사람 좋은 형이구나. 아니 사람도 안 좋아요. 안 좋은 형이에요?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가장 현명한 바보. 왜 현명한 바본지는 나중에 이유가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새 종교가 한 나라에 있으면서 이게 갈등이 없을 수 그럼요. 없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제임스 1세가 보고서 저 갈등도 아니다. 짐이 한번 나서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일단 성공회를 국교로 인정한다. 잉글랜드 내에서 이건 원래 있었던 네. 거니까. 그다음에 가톨릭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로마 교황한테 충성 바치지 말고 왕인 나한테 충성을 해라.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교니까 카톨릭이니까 네.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의 이 교황한테 사실은 아니 근데 고전에 헨리 8세가 이미 영국은 국교회를 만들었거든. 성공회를. 성공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결별하고 영국 왕이 수장이 된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왕이 수장이 됐잖아요. 스코틀랜드는 또 장로교였거든. 네, 장로교였어.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성공회, 장로회. 장로회 또 청교도 다 섞여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머리 기자님 말씀 뭐냐면 내가 제임스 1세 이런 거야. 나 이제 카톨릭도 봐줄게. 어. 대신 교황 대신 나를 섬겨. 그럼 그게 뭐가 달라? 카톨릭 하지 말고 성공회 믿으라는 인정 안 해준 소리지. 거잖아요, 그거. 그렇지. 그렇죠. 청교도한테는 더 웃긴 제안을 해요. 네. 원래 청교도라는 거는 기존의 가톨릭에 대한 반발로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청교도들한테는 너네들의 종교 자유를 내가 보장한다. 대신 예배 의식은 성공의 예배 의식을 따라라. 아 뭐야 그게?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허준 씨가 나왔던 반응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톨릭과 청교도 두 쪽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제임스 1세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솔루션을 마련해 줬는데 지금 반발을 해? 그래서 감히 짐에게. 예, 청교도를 강력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그 바보 소리가 나왔구나. 근데 이때 당시에 청교도들은 대부분 이제 귀족은 아니지만 보통 이게 젠트리 계급이라고 하죠.
이제 귀족과 평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위가 있는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젠트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청교도가 많았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신흥 세력이네. 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가톨릭도 반발하면서 심지어 가톨릭은 제임스 1세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게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안 놔두죠. 감히 신이 내린다, 이게. 마구 탄압을 했는데 근데 또 이때 공교롭게 한꺼번에 또 돈 문제가 터져요. 무슨 논문이죠? 어디서요? 원래 그러니까 제임스 1세 이전까지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때 엘리자베스 1세 때도 의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의회는 엘리자베스 1세한테 꼼짝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엘리자베스 1세한테는 예전에 왜 우리 그 무적함대 얘기하면서 드레이크 네, 기억나십니까? 예. 이 드레이크가 스페인 함대로부터 많은 약탈을 해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조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반은 무조건 그러니까. 드립니다. 너희의 해적지를 용서할 그렇죠. 테니 예. 너 영국을 위해 해적지를 했으니까 예. 대신에 그 돈에 반은 나에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무렵부터 동인도 회사를 차려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왕 개인으로 수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본이 예. 계속 들어오는 거였네요. 또 하나 여왕 스스로도 굉장히 검소한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앞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러니까 의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세요 그러고 그렇겠죠. 말아버렸다고. 근데 제임스 1세 시대 때는 일단 드레이크 같은 인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덜란드가 신흥 무역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무역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하. 그런데 씀씀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6배에 달했어요. 제임스 왕이. 제임스 1세의 취미가 보석 모으기래요. 저쪽은 보석 참 좋아해요. 예. 근데 보석 모으기인데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군대에 쓸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보석 사는 데 써요. 그거 좀 심했네요.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고가 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면 의회 승인. 그렇죠. 그래서 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1년에 한 20만 파운드씩 자꾸 손해가 나니까 의회 너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1년에 20만 파운드씩 짐에게 연금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회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회는 명령받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지금 두 분의 반응이 의회 반응입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이거 딱 이세한 기자님 말 같지도 않아서.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30년 전쟁 때 배웠잖아요. 네. 왕이 진짜로 이 국가를 위해서 좀 이 힘을 위해서 저쪽하고 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맞아. 돈 지급을 안 해주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도 있고 엘리자베스가 방금 기자님 말한 대로 큰 소리 친 거는 의회의 최고 무기는 돈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쟤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내 없으니까 돈 쓰면 의회한테 당당한 거야. 근데 엘리자베스도 이제 말년에 무적 함대랑 전쟁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세금을 증세하면은 의회한테 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그걸 안 하고 어. 땅을 팔기 시작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국민한테 팔아버려. 왕실 땅을.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네. 돈을 좀 벌어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그때 달취도 형제가 땅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이걸 또 제임스 1세 입장에서 얘기하면 영국 왕이 되고 보니까 부동산을 다 팔아먹은 거야. 내 거 어딨어? 뭐야 이거 나 거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들을 매간 매직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해요. 엘리자베스 말년에.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1세는 딱 오니까 일단 땅이 없네. 무지하게 열받았어요. 왜? 이때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갖고 유럽은 금융제도가 발달해서 네. 왕들이 되게 상인들한테 꼬여요. 그리고 반은 안 갚아요. 왜요? 그냥 내가 왕이니까. 왕이다 이거. 왕이니까? 형 교수님께서 그 메가 매직 잠깐 하셨는데 그때 5천 파운드면 뭐 대령 사고 막 그런 그것도 공정 거래 가격이 예, 있어요.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커트 펌 써 있는 것처럼 대령 5천 파운드, 중령 그런 4천 파운드 거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담보로 잡고 꼬는데 이게 담보로 잡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자기는 행복했는데 다음 사람한테 손에서 물려주진 칼을 다 뺏어버린 거지. 그러니 관료제도 개혁해야지. 나설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땐 좀 왕다운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신비주의를 버리고 참견주의로 가요. 너 뭐 좀 알아? 나만큼 알아? 뭐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 쫓아다니면서. 네. 근데 사실 본인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래갖고 의회가 당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이 많냐. 아랫사람은 사실 그런 게 더 싫거든요. 차라리 신비주의로 남아주길 원하지. 그랬더니 이런 말도 거기서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준 이 왕의
왕권 신수설은 영국에서 통하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준 권한.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설교할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듣냐고. 더 멀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똑똑하다. 왜냐면 또 종교도 많이 얽혔잖아요. 네. 똑똑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식탁 토론회 같은 걸 할 때 자기는 탁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플라톤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얘가 딸리잖아. 남자들이 뭐 사니까 뭐 요즘은 축구 얘기고 저 술 들어가면 여자 얘기야. 그래서 당시에 비난하기를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음담패설로 끝나는 주제에 근데 죄송한데 예나 지금이나 걔도 저렇게 비슷하네요. 생각하셨어요. 아유 얘나 지금이나 남자들이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결국은 술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런 얘기 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럼 기록을 안 해놨을 뿐이지. 어찌됐든 제임스 1세는 안 그래도 이게 좀 사면 초과인데 사람 자체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문제가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네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렇죠. 아 말도 안 된다 거절하는데 그러면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오히려 더 화가 나셔서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이때 당시에 의회라는 것은 왕이 얘기해서 의회를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의회를 또 문 닫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영국 의회 그럼 꽤나 센 걸로 알고 있었고 왕이 결정한 것도 의회에서 뭐 이거 지급 거절한 뭐 이러면 맞아. 취소되고 막 이럴 정도인데 에이 취소해 없애버려 그러면 그냥 의회가 없어진다고요? 의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회, 그러니까 국회의 문을 닫는 거지. 그럼 국회 기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또 이래? 이것도 내전에 한 영향이 돼요. 아무튼 근데 이때 또 30년 전쟁이 유럽 대륙에서 터진 거예요. 아 예, 이때 예. 근데 제임스 1세가 딱 봤는데 스페인이 네덜란드로 가려고 하네. 근데 네덜란드부터 영국은 개구리 점프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얘네가 만약에 네덜란드 먹으면 바로 우리한테 올 지척이겠지.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 대륙에 있는 스페인 반대편한테 돈을 좀 지원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의회를 여는데 우리 예전에 30년 전에 말했잖아요. 뭐 얼마 지원해줘야 된다니까 거절하고. 와, 야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30년 여러분 저희 방송은 무료로 항상 다시 보기가 됩니다. 30년 전쟁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영국이 그래서 신교를 지원을 하려고 한 거구나. 스페인이 국교로서 밑으로 치고 들어와서 네덜란드 들어가면 지척에 적이 생기니까 신교를 지원해서 신교가 스페인을 막아서면은 영국한테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왕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의회한테 돈 줘봐, 쟤네 우리 꼭 필요해라고 했더니 싫어요. 그래서 그 저 영국 돈 기다리던 용병들만 말라주는 거야. 네. 그때 그 왜 그 덴마크 맞아요. 돈 왜 안 와? 그 뭐 이런 거. 용병들 계속 물러서다가 그냥 국교편 할까? 그렇죠. 자, 근데 이때 또 제임스 1세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때 또 제임스 1세 주변에 좀 껄렁한 사람이 좀 하나 있었어요. 끼리끼리 논대잖아요. 여러분 그 삼총사 읽어보시면 잘 알죠. 그 버킹엄 공작이라고. 어, 네. 삼총사에서는 버킹엄 공작이 뭐 되게 멋있게 그렇죠. 나오지. 뭐 왕비의 애인으로 그렇죠. 급할 때마다 멋있는 게 탁 나타나서 우리 왕비가 위험하다고 이거 해. 그러니까 늘 해결사로 나오지. 뭐든지 멋있게. 왕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버킹엄이 성이 유명. 아니요, 그 사람 원래 이름은 딴 이름인데 버킹엄 지역의 공작으로 임명한 지역이군요. 거예요. 예, 지역명.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량 중에 한량입니다. 맞네 여자 왕비 좋아.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거 제껴놓고 여자만 밝히면 되는데 또 정치나 이런 거에 대단히 깊숙이 관련하고 싶어해요 항상. 참견하고 싶어요. 예, 예. 제임스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비슷한데요? 그래서 네. 제임스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제임스 아들이 그때 찰스였거든요. 찰스를 스페인으로 장가를 보내라. 그럼 스페인하고 척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아, 손을 잡아. 예, 예. 야 오랜만에 나오네요. 예. 이름 뿌린 결혼. 야. 근데 제임스가 그거 괜찮은 생각. 자네 꾀가 묻어나니. 딱 이러고만. 둘이 친구가 잘 될 것 같아. 아이 둘이 친구 정도가 아니야. 19금 관계였어. 아 편지 쓸 때 우리 강아지 이렇게 썼어요. 아, 이게 연인 관계였구나. 둘이 그거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얘 이름이 조지 빌리어스인데 저기 귀족이 아니라고. 근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공작을 준 건데 영국 역사상 원래 공작은 왕족한테 주는 거거든. 가장 높은. 그렇죠. 예, 근데 왕족이 아닌데 얘한테 공작을 준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이제 찰스하고 그 버킹엄하고 이제 몇몇 수행원들이 스페인으로 가요. 사위 면접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콧대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가는 거예요. 사위가요? 왜냐면 우린 예전에 니네 한번 깼다 이거 아니에요. 부정한데 그래서 그랬으니까. 한번 깼으니까 우리 가면
너네가 깍듯하게 해야지 우리가 해줄까 말까야. 지금 내가 여기 오는 것만 해도 너네는 감사해야 돼. 지원자가 이런 태도면 곤란한데요. 근데 딱 들어서자마자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인데 참았어요. 처음에 스페인 왕가에서 참았는데 이 수행원 중에 영국 측 수행원 중에 버니경이라고 있어요. 서 버니라고 버니경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술 한 잔 거하게 먹고서 나중에 만찬 비슷한 데서 스페인 사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너 잠깐 일로 와봤다 이러고. 왜 그렇습니까? 따귀를 한 대 갈겨. 오! 가톨릭 사제였네. 네, 따귀를 갈겨버린 거예요. 뒤에서 찰스하고 버킹엄이 그걸 보고서 아니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잘 시원하게 정하지. 갈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다고. 맞을 짓을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스페인 왕가에서 너네 당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버킹엄하고 찰스는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버지가 가서 결혼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쫓겨가서 어떡해. 그래서 영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한국하고 영국 국민들이 나와서 왕자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왜 지금 성공회가 국교인 우리나라 왕자가 저 가톨릭 나라에 가서 가톨릭 신부를 맞아야 되느냐. 그래서 네. 사제를 때리고 돌아온 이 그렇죠. 이야기가 미담이 됐네. 우리 왕자는 스페인에 가서 오만한 스페인 놈들의 따귀를 올려치고 왔다. 이러고 왔어요. 이러면 약간 국민들에게는 제임스 1세보다는 찰스 1세의 인기가 확 높아지겠는데요? 근데 이 버킹엄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 왕자가 아직 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계속 혼인을. 네. 이번엔 프랑스 쪽에 가서 프랑스 공주하고 근데 프랑스도 그때 가톨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결혼이 성사가 됐어요. 네. 이때부터 국민들하고 의회가 이 찰스하고 버킹엄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그렇게 또 예. 박수 쳐줬는데. 그리고 1625년에 제임스 1세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바로 찰스 1세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찰스 1세가 왕으로 등극을 했다는 것은 프랑스의 공주가 왕비가 된 거죠. 그렇죠. 왕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 정치를 버킹엄 공주하고 둘이 밀실에서 쑥덕쑥덕거려서 해요. 밀실 정치. 예,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 찰스가 왕이 됐는데 찰스가 저 아저씨가 좀 말도 더듬고 키도 작고 원래 왕이 계승자도 아니어서 형이 먼저 죽는 바람에 됐거든요. 참 콤플렉스가 좀 셌대요. 네. 근데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잘 안 나서려고 그러잖아. 저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 햇빛 싫어했다고. 예. 어쨌든 피부가 엄청 하얘. 피부가 하얘. 그래서 처음엔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난 이거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처음엔 성과를 많이 내요. 오. 재정도 확충하고 어허. 부패도 싹 처치하고 어허. 충분히 자랑할 만큼 업적을 내요. 잘한다, 잘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왜요?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콤플렉스가 많아. 네. 그래서 조심하고 했어. 뭔가 업적을 냈어. 네. 봤지? 음. 억눌렸던 게 다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술 한잔 한 느낌이네. 그래서 취했구나. 나 이 정도면 됐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 아저씨는 나오질 않아. 그리고 둘이 쑥닥쑥닥 하면서 의회다 명령. 내 능력 봤잖아. 저 올려 돈 좀 내라. 이제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가 뭐라고 하면은 닫아.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 말을 인용합니다. 왕의 권력은 하늘이 내리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자기는 그 부패도 척결했지, 예산도 늘렸지, 뭐 행정제도 정비했지. 내 능력 보여줬지 않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러면서 자꾸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두 번째 이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들이 뭔가 자신감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남의 말을 더 안 들어.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야. 네. 이게 아까 제임스 1세가 했던 방법 똑같거든. 귀를 닫는군요. 아니, 귀를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랑 똑같아요. 카톨릭 너 해줄 테니까 나를 왕으로 믿어. 무슨 소리야? 지 맘대로. 둘이서 먹을 것 갖고 싸웠더니 그거 있잖아요. 반을 딱 잘라 자기가 먹고 나머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먹어. 난 이렇게 공평한 사람이야. 방금 먹은 거 어디 갔어?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더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니네 나눠준 거야? 근데 또 이때 이제 다시 한번 30년 전쟁이 좀 격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쪽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30년 전에 또 얘기했었던 네. 거 또 한번 예산을 또 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예산 좀 달라. 당연히 의회가 거절했죠. 그러니까 또 닫아버립니다. 나 진짜 이 의회는 왜 열고 닫는 거야? 아니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경우 종교를 갖고 그런 거는 분명히 또 국민들이 뭐 의회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긴 같은데 첫 번째로 진짜로 이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와 달리 잘했다며. 나름 좀 잘했으면 의회 입장에서도 한번 믿어볼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 입장에서는
버킹엄하고 쑥덕쑥덕하는 저 찰스 1세야말로 대단히 혐오적인.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찰스 1세가 의회를 닫았지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다시 의회를 열어요. 근데 이 틈을 타서 의회가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3가지 요구를 해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게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권리청원이라는 건데. 권리청원. 네네. 국회의 동의 없이 어떤 세금도 왕은 걷지 못하며 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또 하나 군대를 민가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군인이 아닌 국민은 군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은 그런 거네요. 그 30년 전쟁 때도 보면 약탈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약탈 금지법 같은 느낌이 좀.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조건으로 의회가 돈을 주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돈을 주겠다라기보다는 의회를 열었으니까 이것부터 선결을 해라라고 했는데 버킹엄이 암살로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믿었던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찰스 1세가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 혼자야. 이렇게 돼버려요. 더 닫아버려요. 더 닫아버리고 권리청원 같은 거 지킬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의회가 다시 한번 왕을 열렬히 성토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629년에 찰스 1세는 의회를 영구히 폐쇄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발목 잡을 것 같은데요. 의회라는 게 왕이 그렇게 해산하고 소집하고 할 수가 있으면 의회의 기능보다는 왕권이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게 돈은 의회가 좌지우지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자꾸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당신이 거부할 수 있다. 네. 당신이 내는 어떤 의견은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네. 이러고 동업을 한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 야, 저 중에 누가 세? 막 되게 세다 생각할 거 아니야. 사실은 둘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거야. 별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왕이 국왕이 군대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네. 전국 토의 한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네. 이러면 의회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마음대로 해사하는데 이런 권한 안 주지. 그렇죠. 원래 별 볼 일 없으니까 서로 타협책으로 당신이 우리를 해산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려면 해. 그럼 굉장히 서로를 무시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해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시 영국은 국왕이 군대도 없어요. 관료 행정 조직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야, 니들이 다 나 어떡하니? 꼭 네가 해산하게 해줄게. 그 이런 선이었다고. 지방 분권이 엄청 힘을 크게 가지고 있던 시절이군요. 그런데 해산을 시켜버렸으니 이제부터 내가 세금 때릴 거야. 모든 국민이 세금 오를 때마다 왕한테 욕이 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비밀주의, 밀실주의를 좋아해갖고 버킹엄이 횡령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둘이서 쑥닥쑥닥해서 돈을 쓰니까 세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국민은 세금이 공정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도 아무도 없어요. 다들 나는 많이 내고 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저쪽엔 많이 주고 우린 조금 주냐? 자식한테 용돈을 줘봐요. 우리 부모님 나한테 똑같이 낳아준다고 하는 자식이 어딨어? 다 동생이 더 많이 받아, 형이 더 많이 받아. 모든 원성을 둘이서 다 먹고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 1929년부터 무려 11년간 독재 정치를 하다가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 계시면 되는데 1640년에 느닷없이 찰스 1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한테 너네 장로교 믿잖니? 그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네도 성공회 믿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요? 예, 느닷없이 강요를 하세요. 당연히 스코틀랜드 반발하죠.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반발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브레이브하트가 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영국, 잉글랜드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도 웃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웃긴 게요. 찰스의 아버지였던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왕이었고 네. 그 아들의 찰스가 이제 이 왕위를 물려받은 건데 스코틀랜드의 종교를 니네 딴 거 믿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야 이거 영국 참 애매한 나라. 그 전에 찰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사실 스코틀랜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자기네 편 왕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찰스는 이 사람이 되게 좋게 보면 되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래. 원리주의고. 네. 나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아니라 전 영국의 왕이야. 말이야 맞지. 말이야 맞아요. 나는 공명정대하게 하리라. 네. 저 자식들이 스코틀랜드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저거 하기 전에 전쟁 준비를 시작해요. 나 말 안 들으면 친다. 자기는 원래 자기 나라한테
그래갖고 군대를 막 모았다고요, 실은. 네. 그러니 스코틀랜드에 들으니까 이건 더 배신감도 더 그렇죠. 더 배신감이지. 근데 군대는 모이지도 않고 스코틀랜드를 열받아서 먼저 쳐버린 거야. 그래갖고 뉴캐슬이 점령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 잉글랜드들이 뭐 이건 또 뭔 날벼락이야.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또 점령하는 데마다 또 약탈을 좀 심하게 해요. 아니 자기네들한테는 항상 핍박했던 철천지 왼수들이니까. 근데 아무튼 찰스 1세가 당황을 하게 되죠. 당황을 하니까 의회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패소했으니까 의회는 얘기 못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요. 이제 뭐라고요? 반란을 막을 돈을 좀 내라. 세금을 좀 추가로 좀 내라. 근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뭐냐면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는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 아 국민은 의회 예. 편이구나. 11년 만에 다시 의회를 엽니다. 아니 무슨 야야 또 부른다. 야, 근데 의회를 딱 열고 왕이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의원들이 질타하기 시작한 거야. 너 11년간 한 짓이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젠트리 계층이 많았어요. 아, 신흥 예. 그 돈이 많은 불 네, 세력들. 네, 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었던 네. 거네요. 지방 귀족들은요? 이게 사실 사연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역사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다 벌어지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미안하게 왕 얘기만 했지만 배경이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귀족들이 장미 전쟁하면서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국이 왕권이 세다 그래. 네. 어떻게 보면 또 세지 뭐. 귀족이 죽었으니까. 예. 영국이란 나라는 30년 전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외침을 안 받아요, 요즘 최근에. 네. 그러니까 국내에 군대가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해군만 연락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왕이 별 걱정 없이 통치하는 나라였거든. 전쟁도 밖에 나가서 하지 네. 지네 땅에서는 안 해. 그러면서 지방에서 이제 이때 소위 16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왜 자본주의가 이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 이제 금융이 발달하고 상공업자들이 막 생기고 농촌에서 이제 부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터지는데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회가 분화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회가 성장해서 분화된다 그러면 빈부격차만 생각하는데 빈부격차보다 더 중요한 게 상공업하고 무역하고 하면서 돈을 버니까 직업이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산장수만 있는데 돈 잘 버는 우산장수, 돈 못 버는 우산장수, 아예 가난한 우산장수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결하면 돼. 근데 소금장수, 우산장수가 있으면 이게 어떤 정책을 내도 만족을 못 해. 네. 이쪽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을 저쪽에 마이너스. 그렇죠. 근데 이게 두 집단이 아니라 수천 집단이라고 생각해봐. 뭔 짓을 해도 불편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절해 주는 게 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부유해지면 네. 국가의 기능도 확장돼야 되고 국가의 기능이 확장되려면 흔히 생각하는 왕이 세지는 게 아니라 네. 관료들이 늘어나고 경찰하고 군대도 늘어나야 돼요. 사법 조직도 늘어나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영국은 그렇게 행정 관료가 없어요. 지방에 새로 성장한 귀족이 아닌 젠트리층이 네. 장악을 해요. 아 그러면 젠트리층이 귀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있게. 예. 그래서 얘들이 판사, 경찰서장, 민병대장 이런 걸 다 해. 네. 아. 그리고 얘들이 의원이 된다고. 아 그러면 귀족이 아니더라도 귀족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귀족도 있어. 지금 귀족도, 귀족도 있는데 있고. 실무를 이래 새로 성장한 상공업자들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파와 신흥 세력 사이의 다툼이군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대부분. 아 종교도 달라요. 예, 청교도. 또 청교도 특징이 있잖아. 자신들의 주관과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의 어떤 이 영역을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리고 나름 어떤 도덕적 기준도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대단히 굉장히 세잖아요. 강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갈등하려면 국가 행정기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유급 관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유급 관료를 만들려면 돈이 나와야 돼. 의회를 열어야지 그럼. 의회를 열어야지.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이 그 돈을 왜 줘? 그렇죠. 내가 돈을 줘서 그렇죠. 왕이 판사도 임명하고 어. 관료도 임명하면 나는 뭐가 돼? 아 그러니까 얘들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뭐 의회 닫아야지 또. 그 다음에 지역 갈등은요. 네. 동네가 작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안 지가 한 4년 됐잖아. 네. 네. 문제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뭘 알아야 해결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회들은 요 자기 지역에서 말빨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문제라는 건 지역과 지역이 싸움이 나잖아. 아. 이거 누가 해결해? 센 놈이 이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지역구 내에서는 지역구 의원들끼리가 잘 되는데 그렇죠. 다른 지역까지는 서로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면 또 왕의 관료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 아. 그런 거는 분명히 왕이 가진 장점인데 문제는 돈이 있어서 관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느낌은요. 의회라는 게 해산했다고 소리 지르고 뭐 왕을 질타하긴 했지만 굳이 의회가 열리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의회가 돈을 안 주니까 왕은 이런 세금 제도,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했듯이 무역으로만 뜯으려고 그래요. 무역에서. 근데 무역이 활성화되면 왕 수입 막 좋은 거야. 네. 사실은 많이 벌었어요. 네덜란드 때문에 조금씩 예, 많이 벌었는데 이걸 쓸래니까 이거는 부족한 거지. 전쟁 자기 혼자 살기는 괜찮은데 이걸로 관료들한테 월급 아. 주고 군대 키우고 하려니까 근데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 씀씀이를 좀 줄이면 돼요. 없으면 60만 없는 대로.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 개인으로 1년에 10만 파운드 썼대요. 근데 이 사람이 40만 파운드, 50만 파운드 쓰거든요. 근데도 20만 파운드가 모자랐단 말이에요. 모자랐다. 자기 좀 씀씀이를 좀 줄이면서 여러 가지 근데 좀 어떤 책에는 그거 줄여도 소용없대. 왜요? 왜냐하면 군대 행정 제도를 하려면 몇 백만 파운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영국에서도. 근데 잘 들어보면 그냥 자기만 띵가띵가 하면은 상관없는데 내가 나라를 경영하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뭔가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그건 과정에서 잘한 지적이야. 버킹엄 욕먹은 것도 기자님 말씀처럼 사실 그 돈 갖고 못해도 지가 절약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아, 이 돈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쓰자. 그거 쓰니까 사람들 불안해. 입장에서 보면 야 얼마 필요해? 100만 파운드? 지금 10만 파운드밖에 없잖아. 에이, 이건 뭐. 내가 밥 먹지 뭐. 그러니까 욕을 더 먹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나라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았죠. 그래서 의회와 국가가 싸우는 데는 이런 요령이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민한테 가서 네. 지금 왕은 무역업자들한테 주로 돈을 번다고 네. 여기서 거의 안 내. 네. 그럼 의회가 지방에 가서 세금 제도를 만들어 자기도 욕 먹고 자기도 돈 내야 돼. 그렇죠. 그걸 왕한테 줘. 어. 왕 누구 좋으라고. 관료 파견에 군대 파견에 판사 파견에 네. 모아제는 거야 지금. 그렇지. 자기들 이득이 하나도 안 돼.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와중에 안 그래도 가기도 싫고 의회 있어봤자 귀찮기만 한데 왕이 11년간 문 닫았다가 또 지 돈 필요하다고 열었어. 예. 그랬다가 욕 진탕 먹고 또 닫았어. 예,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욕을 먹었어요. 네. 이 찰스가 무려 17일간이나 욕을 먹어요. 아 11년 동안. 아, 욕 먹는 날을 샜나 보다. 욕 먹고 18일째 딱 닫아버려요. 그래도 오래 참았지. 네. 아 그럼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와와와와 예 하고 나갔다가 맞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17일 동안 한 마디도 안 했다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욕 먹느라고. 아니 근데 17일째 들었으면 그래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18일째도 욕해서 문 닫아요? 찰스는 성격이 이런 거죠. 아, 내가 훌륭한 왕이라 참는다. 옛날 같으면 니들 다 죽었다. 나 참어. 한 3일 참으면 저것들이 그만두겠지. 4일 참어. 열흘이나 참어. 이 자식들이 미친 거네. 아니 근데 저희가 찰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려 17일을 그러니까 참았잖아요. 본인이 꾹 참았다고. 한마디로 욕 먹는 이골이 난 거죠. 와 나는 정말 찰스를 대단한 왕이라고 지금 갑자기 느꼈어.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리더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 리더는. 그렇죠. 그럼 이겨야 돼. 어. 근데 찰스 성격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 혼자 스코어 재는 거야. 나 일, 야, 이일, 삼일. 야, 딴 왕 같으면 옛날에 터졌다고 자기 혼자 난 훌륭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쟤들은 전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지금 이때까지 찰스가 했던 생각이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정말 많이 참았어요. 난 지금까지 너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뭘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었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그걸 전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며칠을 참았느냐가 아니라 참아서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느냐, 그렇지. 혹은 어떻게 해서든 뭐 의회를 뭐 해서든 뭐라든 얻어야 되는데 얻은 게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만약 정확했다면 내가 20일을 참으면 야, 의회가 저분은 알고 보니 하늘이 내린 왕이다라고 굴복을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20일을 참아야 되는데 200일을 참아도 쟤네들은 이런 거로 감동받을 애들이 아니야. 지금 얘들이 원하는 리더는 다른 리더라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찰스의 문제는 모든 걸 자기 수준으로 한다는 거야. 내가 동굴에 가서 파고 마늘만 먹고 40일을 참았는데 왜 나 사람 안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왜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18일 만에 이제 다시 닫았는데 네. 닫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스코틀랜드가 영국 북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협상단을 파견해서 뭐라고 하냐면 촉발을 잉글랜드 너네가 했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이고 또 돈이에요. 뭐 모든 게 돈이지 뭐.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전장 배상금을 내라라고까지 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왕한테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영국 의회 의원들도 결국 침략을 당하면 약탈당하고 하니까 그렇죠. 발등에 불 아닙니까? 또 하나 이때 의회를 다시 열라는 영국 국민들 1만 명의 청원서가 도착을 합니다. 아, 이제는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군요. 다시 의회를 열어요. 근데 또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가 기습적으로 법안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왕의 허락 없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의회를 열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의회가 열리면 50일이 지나기 전엔 절대 셧다운 못 시킵니다. 아. 3년에 한 번 50일은 여지껏 모아온 많은 법안들과 이것들을 예. 강제로 통과시킬 수 있게 왕이 없어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다음 요구하는 게 또 있었어요. 뭐요? 이게 찰스 1세의 아주 비입장을 뒤트는데 고등종교재판소하고 성실청을 폐지하라고 해요. 이 두 기관이 뭐냐면은 이게 성실청이라는 데가 어떠냐면 왕명에 따라서 나랏일을 맡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런 왕이라도 나랏일 행정을 해야 되니까 성실청을 둬야 되죠. 또 하나 고등종교재판소가 어떤 데냐면은 왕 마음대로 재판하고 하는 법관들을 임명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왕의 뜻을 받드는 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 두 곳을 폐쇄시키라는 건 한마디로 모든 권력을, 왕의 권력을 없애겠다는 왕으로부터 거네요. 빼앗겠다는 얘기죠. 이때 찰스 1세가 한마디 합니다.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 너희들은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어. 폭발합니다. 폭발은 뭐 할 게 뭐 있어요? 군대도 없는데. 1642년에 의회를 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전이 예, 시작되나요? 이게 바로 내전의 시작이에요. 아 스코틀랜드는 아니야? 스코틀랜드는 내전이 아니에요? 결국 왕파와 의회파네요. 한마디로 왕당파와 의회파의 그 내전. 전에 이미 찰스가 한번 400명 정도 군대를 끌고 가서 의회를 체포하려고 그래요. 네. 얘들은 튀어버렸지. 튀면 어디로 갔냐? 지방으로. 지방으로 나갔지. 가죠. 네. 결국 국가의 여러 지역과 이게 싸움이 난 거야. 근데 다만 이제 모든 지역이 의회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지역에 따라 또 그런 거 귀족들이 있고 이런 데는 그렇죠, 또 왕당파. 왕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의원들 중에서도 또 왕당파도 있긴 있었어요. 아, 있겠죠, 없진 있겠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가 군대라도 있어갖고 저기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당시 영국은 해군은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도 할 때 원래 해군을 가서 저 통상을 막는다는 건데 통상은 당장 적을 못 굴복시켜요. 그렇죠. 오래 걸려. 요즘 같이 뭐 기름 쓰기를 해 그냥 그렇죠.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바다가 당시에 막으면 효과가 나려면 1년 정도 그럼 걸려요. 1년 갖고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육지로 쳤잖아. 영국은 육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해군 니들 잠깐 좀 올라와 무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개들 땅으로 내보내면 개적으로 되는 거야. 개들을 땅에 풀면 정말 왕을 포기해야 돼요. 무슨 일을 저지를 줄 알아. 아, 여기다가 사실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 중요한 갈등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당시 영국과 정말 식민지 하면서 싸우는 네.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게 또 가톨릭이잖아. 그래갖고 앞에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인을 또 거기다 이주를 시켜요. 아일랜드로요? 그렇죠. 우리 전에 미국 할 때 했지만 앤드루 잭슨의 조상도 그때 아일랜드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이렇게 스코틀랜드 지주들이 들어오니까 스코틀랜드는 또 개신교 아니야. 아이고. 영국 내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아일랜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야말로 우린 지금 영국 식민지가 된다고 막 분노해 있는데 종교도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니네 종교 정착을 하니까 폭동이 나갔고 1641년에 그 아일랜드 유명한 얼스터라는 데서 대학살이 나요. 누가 카톨릭이 봉기해가지고 이 외진 프로테스탄을 때려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일랜드인들이 그렇죠. 강제 정착하게 된 스코틀랜드인들을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종교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이건 종교와 모든 게 다 얽힌 건데 우리가 30년 전쟁에도 말했지만 모든 갈등이 종교라는 외피까지 들어와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죠. 저희가 구교 신교의 전쟁이라고 했던 30년 전쟁을 보더라도 그건 종교에 탈을 썼지 사실은 종교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나 종교 전쟁이 또 맞긴 맞는 게 어쨌든 쓰긴 썼던 그렇죠. 이걸 쓰고 일이 벌어지면 그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역사를 지금 보면. 이것도 아일랜드는 사실은 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인데 네. 잉글랜드는 성공회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이 개신교.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 사람들을 카톨릭에다가 밀어넣어서
카톨릭 카톨릭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분노해서 거기 개신교 사람들을 거들을 수천 학살. 명을 학살해버리지. 이거는 여기에서도 그 신부교 전쟁이 영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쳐들어와서 잉글랜드로 박살을 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의 권위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일랜드에 가서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죽었지만 네. 또 잉글랜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한 나라잖아. 그렇죠. 걔네들이 아일랜드에 가서 또 두드려 맞아 죽었어. 이것도 또 국왕 책임인 거야. 아우, 와. 정말 복잡하죠. 이걸 모조리 찰스가 다 뒤집어 써요. 뭐 어떻게 보면 쓰는 게 정상이고 네네. 이렇게 되니까 전 지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 못해. 왜냐면 이 건수가 되거든. 내가 왕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반란군이지만 왕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왕을 탄핵하거나 밀어낼 명분이 되는 거죠. 다음 이야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극한의 갈등. 왕당파와 의회파. 종교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두 세력은 마침내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데 영국 내전의 전초전. 가장 큰 문제가 양쪽 모두 다 군대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쵸, 없잖아요, 지금. 30년 전쟁이 벌어지니까 얘들이 거기 다 가요. 용병으로. 우리 30년 전 할 때 보면 영국 용병이 없는 데가 없잖아. 네. 해군이 의회에 대해서 지지를 해요. 아, 해군이. 해군이 만약에 왕 쪽에 붙었으면 이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죠. 그런데 찰스 1세가 믿었던 지휘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라인라이트 루퍼트라는 왕자예요. 왕자요? 예, 이때 기습을 하면서 의회파 기병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기병 전술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찰스가 믿을 수밖에 없었겠네요.